4년 그 간호학과를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왔을 때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21살 때인데 공부를 하겠다니까 저희 친척이 저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제까지 공부 안 하고 대가리 다 녹슬었겠는데 공부하니 기술이나 배워라 이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술 나 그럼 공부 안 돼. 나보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너가 지금 이제 너가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지만 북한 고등학교랑 한국에서 다니는 고등학교 배우는 게 차원이 다르고 너가 졸업은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배우지를 못하지 않았냐. 그 말을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단순해서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21살이면 여기 애들이 너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대학교 뭐 2학년인가 뭐 그렇대요. 2, 3학년 되는데 너가 공부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망성이 좀 없을 것 같다. 많이 힘들다. 네,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되게 날라리처럼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해가지고 저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의 마인드나 지금의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때 공부했을 걸 했는데 차라리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겠다 할 때 그럼 나도 공부해야지 했을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딱 이렇게 열심히 해줬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글쎄 나는 제 학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공부해야지 했는데 할 자신은 또 없었고 근데 중간에서 너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하는 거 봤으면 공부 안 한다. 이래가지고 다행히 저는 공부를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로 낳고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어요. 간호사 대단하다, 그때 누군가 언니. 간호사를 추천했는데 야 무슨 애 둘 낳고 간호사 그 4년 다녀야 된다면서요. 간호조무사는 1년 다니면 되더라고요. 자격증을 받고 공부를 또 해야 되지만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땄었어요. 이방가 하면서 애 키우면서 자격증 따고 또 학원에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땄었어요. 근데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좋았죠 그때도 졸업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딸린 게 없었어요. 그냥 제 몸만 그냥 챙길 뿐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언니는 이게 간호사도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도 시험이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렵죠. 해야 되는 과목이 8개 정도 되지 않아요? 그것도 되고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외래어를 쓰는지 외래어. 아니 옮긴다고 하면은 되지 왜 트랜스포라는 아, 식인지 맞아. 그런 말을 쓰고 무슨 뭐 근육주사라고 하면 되지 왜 IM인지 무슨 이런 거 쓰냐고 언니 다 기억하는구나.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V, I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약 할 때잖아. 이건 약을 왜 영어로 말해요? 하니까 선생님 약은 왜 영어로 다 얘기를 하냐고 모르겠다고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랬지 괜히 물어봤구나.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어렵지, 정말 어려워. 어렵지. 근데 간호조무사도 어려운데 간호사들은 정말 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간당간당 매 학기마다 진짜 그게 유급이 있잖아요, 언니. 의대는 유급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 학점이 안 되면 유급해가지고 묵힌단 말이에요. 근데 묵으면 이게 의대는 등록금이 또 다른 과에 비해서 비싸요. 450인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급을 하면 이 돈도 내가 내고 그리고 내 과 친구들, 동기들을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급만 안 되게 달랑달랑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중에 정말 때려칠 거야 라는 생각이 저도 그랬어요. 많이 막 저는 이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는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다른 때는 안 오는데 꼭 시험 때만 저를 와서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죠. 귀신인데
뭐 막 밤새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자려고 누우면 머퉁리에 꼭 있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나를 막 보면서 웃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하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귀신?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고 귀신인데 형체가 막 자유자재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눈을 응시하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 나 좀 잘게요 하고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 들어와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거 막 긁는 소리 있잖아요. 빡빡빡 긁는 소리 내면서 막 자기 절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딱 뜨면 나가서 또 저를 보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아, 이 우리 집 터가 안 좋구나 해가지고 제가 친구네 집에 갔어요.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는데 친구네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글쎄. 그 귀신이 남잔가? 모르겠어요. 청각 귀신일 남자인지 수도 있어. 뭔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야 은하야 그거 칼 베고 자면 괜찮대 해가지고 그 중국에 보면 이게 고기 자르는 차도제가 있잖아요. 그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를 베고 자래요. 베고 잤는데도 들어오고 또 뭐 절에 가서 뭐 달마도 그 부적이 있대요. 그래서 부적을 엄마랑 언니랑 가서 또 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개 밑에 하고 자면 또 괜찮대. 근데 부적보다 귀신이 더 세더라고요. 야, 그래도 진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귀가 허해지다 보니까 계속 그 아저씨, 저희는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아저씨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허하면은 그렇다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간호사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진짜 엄마가 한국 간다 그럴 때 공부하고 싶고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죠, 어릴 때니까. 정작 그래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한국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공부를. 근데 그런 애가 이제 4년 정도를 다녀서 다니니까. 자격증까지 따려고 하니까 뭐 너무 진짜 그렇지, 스트레스 엄청 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제가 유급을 한 3번 정도 당할 줄 알았대요. 왜냐면 엄마는 내 머리를 아니까. 검정고시 볼 때도 제가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그래도 한 번은 통과하지만 너는 부담 안 줄게. 그냥 한 3번 정도 봐라. 그러면 너는 통과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지. 꼭 서운하고. 서운하고 이 머리도 이 돌머리도 따내는 걸 보라고 해가지고 또 그때도 따고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땄네요. 따냈다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예. 칭찬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도 이제 저도 이만갑을 통해서 은하 씨를 봤거든요. 그쵸. 예.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말을 일단은 저처럼 네. 북한 사람처럼 완전 세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네. 어떻게 저렇게 곱게 자랐는가 어머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네. 부모님이 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네. 글쎄 그러니까는 저렇게 곱게 자랐으니까 말 저렇게 곱게 하지 마 이랬었단 말이에요. 언니 싸울 때 못 봤구나. 싸울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만갑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 이만갑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 2분 다 나가서 일하는데도 뭔가 이제 북한에 돈도 보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 부모님이 막 힘들어한다는 게 제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이제 엄마 일하는데 우연히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엄마 식당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가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큰 대야에 정말 엄청나게 쌓인 그릇을 혼자 씻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발이 불편한지 장화를 신고 계셨는데 발이 불편한지 장화를 이렇게 벗더라고요. 근데 보통 장화가 쉽게 확 벗겨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장화 벗는데 엄청 이렇게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하고 딱 봤더니 부었구나. 붓고 이 장화 안에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장화를 훅 썼는데 물이 그냥 쩌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잠긴 장화를 신고
주방에서 막 8시간, 9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이 코끼리 발처럼 저희 엄마가 또 체구가 되게 작으세요. 그 작은 체구의 여자가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근데 다 저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머리에는 단 한 가지 생각, 빨리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를 좀 편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학교 딱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과에 이제 바로 불러주면, 원하는 과에서 바로 불러주면 일하러 갔을 텐데 병원에서 계속 자리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 이번 달도 안 되고 뭐 다음 달도 안 되고, 이게 뭐 저보고 선생님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대기를 하셔야 자리가 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하루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제작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해보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가리는 일이 없었어요. 돈 되는 일이면 다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전화를 딱 받고 뭐 약속한 날에 딱 가서 촬영을 했는데, 출연료가 나중에 찍힌 거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출연료가 찍힌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편의점 가서 일을 하면 1시간에 4,000원 정도 받았어요. 많이 주시는 분은 거기 200원 더 붙여가지고 4,200원을 주셨어요. 시간당. 근데 출연했는데 2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25만 원씩 두부 해가지고 2회 해서 50만 원을 통장에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런 세상이 있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다시 전화 오신 거예요. 이게 저희 시청률이 막 좋아져가지고 아마 은하씨 고정으로 갈 것 같은데 고정으로 출연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한 달에 촬영을 2번 나가요. 두 번 촬영해서 2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주 1회씩 나가니까. 네. 그때 당시 막 25만 원씩 주다가 또 출연료를 25만 원 더 올려가지고 해당 50만 원씩 받을 때란 말이에요. 부가적으로 이제 막 TV 나가니까 여기서도 불러주고 막 저기서도 불러주고 막 광고도 막 제안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고로 많이 번 달이 한 달에 1,200까지 번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1년 벌어야 되는 그쵸, 거를 저희 한 달에. 엄마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달에 나가서 그것도 막 이렇게 은하씨 막 예쁜 옷 입혀주고 여자들한테는 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예쁘게 화장해주고 막 저한테 존댓말 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절 누가 그렇게 공주 대접을 해줬겠어요. 그렇지, 근데 맞아요. 여기는 공주 대접하고 진짜 맞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돈까지 이렇게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월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 TO가 됐어요.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병원은 못 가겠는 거예요. 아, 병원 가서 3교대로 일하면서 간호사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나 그냥 병원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방송 쪽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도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됐구나. 쪽에서 눌러 앉았고 지금까지 간호사는 저기 가 있고 방송 쪽에서 계속 하고 있죠.